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국 선덜랜드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992년 7살 소녀 니키 앨런의 실종과 잔혹한 살인사건은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30년 넘게 지역사회와 수사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법의학 기술의 발전과 그녀의 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정의를 피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실현된 정의는 앨런 가족에게 충분했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기억과 정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선덜랜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며 어떻게 진실을 찾으려는 투쟁이 30년 동안 어둠 속에 남아있던 사건의 빛을 비추었는지 알아봅시다. 1992년 영국 북동부의 도시 선덜랜드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산업 역사를 자랑하던 이 도시는 조선소와 광산의 폐쇄, 높은 실업률, 그리고 전통과 현대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선덜랜드는 여전히 이웃들이 서로를 알고 아이들이 주택단지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가까운 공동체였습니다. 25세의 싱글맘 샤론은 4딸과 함께 선덜랜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7살 된 니키 앨런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낯선 사람에게는 수줍음을 탔지만 활기가 넘쳤고 어머니와 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니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샤론을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했으며 1992년 10월 7일 밤 샤론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니키는 익숙한 환경에서의 안전함을 느끼며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조부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니키는 조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진공청소기 소음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고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샤론은 주택 단지의 안전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자주 놀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샤론은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가 곧 겪게 될 악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밤 9시 30분경 샤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니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이웃집에 들렀거나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니키가 나타나지 않자 샤론의 모성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샤론은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친구와 가족, 아파트 주민들은 니키를 찾기 위해 함께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이 고조되었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색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경찰 헬리콥터가 지역을 수색하며 소녀를 찾기 위한 희망의 신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헬리콥터의 불빛이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을 비추는 동안 샤론은 스스로를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침묵과 답답함은 그녀를 짓누르듯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안전하고 따뜻했던 지역사회는 이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니키 앨런이 실종된 다음 날 아침, 비극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니키의 신발과 코트가 그녀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몇 미터 떨어진 캐슬라는 이름에 버려진 건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기능적인 공간이었던 이 건물은 방치된 채 낙서로 가득하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피하는 음침한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경 건물을 탐험하던 한 청소년이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니키의 시신이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니키는 피 웅덩이에 누워 있었고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폭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그녀는 가슴과 복부에 37번의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잔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부검 결과 니키는 여전히 옷을 입고 있었으며 가해자가 성폭력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벽돌은 머리에 치명타를 가한 흉기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그녀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니키의 시신 발견은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선덜랜드 지역 사회에도 깊은 슬픔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전에 단순히 도시의 쇠퇴를 상징하던 이 건물은 이제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변했고 주민들 사이에 분노와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모두가 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니키 앨런의 시신 발견은 선덜랜드 경찰을 분주한 수사로 몰아넣었습니다. 7살 소녀의 잔혹한 살인사건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두려움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캐스 건물의 범죄 현장은 범인을 찾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꼼꼼히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법의학 기술은 제한적이었고 많은 단서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변과 이곳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캐스는 문제를 겪는 주민들과 비행 청소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열악한 건물 상태는 경찰의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몇 가지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중 한 명은 최근 이 지역으로 이사 온 24세의 청년 조지 헤론이었습니다. 조지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었고 니키의 시신이 발견된 버려진 건물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전에 니키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었으며 이는 경찰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조지 헤론의 체포는 니키 앨런의 시신이 발견된 지 11일 후인 1992년 10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그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조지는 처음에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를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증언과 그의 집에서 발견된 칼, 옷에 묻은 혈흔과 같은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조지는 자백했지만 이 자백을 얻는 데 사용된 방식은 곧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문 과정이 윤리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녹화된 12개의 비디오 중 7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분노와 좌절을 초래했으며 여전히 조지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조지 헤론의 재판은 혼란과 감정이 격돌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선덜랜드 주민들의 강력한 여론이 배심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법원은 재판을 리즈로 옮겨 더 중립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도 공공의 분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재판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으며 법정은 정의를 요구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종종 살인자라는 외침과 비난으로 절차를 방해했으며 니키의 가족은 절망에 찬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지 헤론은 경멸과 위협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경찰이 얻은 자백이었으며 이는 유죄 판결의 열쇠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주재한 판사는 이 자백을 얻는 데 사용된 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강압적이고 장시간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12개의 비디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7개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사건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겼습니다. 6주간의 재판 끝에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증거 불충분과 자백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정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니키의 어머니 샤론 앨런은 충격으로 기절했고 분노에 찬 외침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으며 판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법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지 헤론의 무죄 판결은 선덜랜드 지역 사회에 깊은 허탈감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를 범인으로 여겼지만 경찰의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사 방식은 그가 자유의 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샤론에게 이번 결정은 딸 니키를 위한 정의가 부정당했음을 의미했으며 시스템이 니키를 저버렸다는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조지 헤론의 무죄 판결 이후에도 샤론 앨런은 딸의 잔혹한 살인 사건이 미제로 남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샤론에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당국의 실수에 대한 좌절감으로 샤론은 스스로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샤론을 지지했던 선덜랜드 지역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과 비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언론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샤론의 개인사를 의심하며 그녀의 모성에 대해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니키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거나 샤론이 딸들을 방치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샤론이 이미 감당하고 있던 정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며 니키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건물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기록을 검토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하며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적 용의자들과 연결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또 다른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괴롭힘으로 고소했으며 샤론에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의 침묵과 좌절 끝에 샤론 앨런의 끈질긴 노력과 법의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니키 앨런 사건은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키의 어머니 샤론에게 있어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끝난 적이 없었지만 경찰과 당국은 이미 오래전에 사건을 종료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사건 재조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리사 티커 수사반장은 니키 앨런에게 정의를 가져오겠다는 결심으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각과 결단력으로 티커는 DNA 분석과 같은 최신 기술이 이 선덜랜드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샤론의 끊임없는 압박과 법의학 기술의 발전은 사건을 재개할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티커가 이끄는 팀은 사건의 증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니키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타에 사용된 벽돌과 1992년 이후로 세심하게 보관된 니키의 옷이 포함되었습니다. 20년 이상 비밀을 간직해온 이 물품들은 최신 기술로 진실을 밝힐 희망을 품고 분석되었습니다. 과학 수사관들이 시간의 흐름을 견뎌낸 DNA 흔적을 추출하기 위해 작업하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17년 2월 몇 달에 걸친 정밀 분석 끝에 마침내 니키의 옷 중 하나에서 DNA 프로파일이 성공적으로 추출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큰 진전을 의미했지만 초기의 기쁨은 곧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이 DNA 프로파일이 기존의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실의 열쇠는 손에 있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 초기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DNA 프로파일은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리사 티커의 팀은 과학이 자신들의 편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니키의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샤론에게 이 순간은 복합적인 감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고통과 함께 딸을 위한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찾지 못한 초기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니키 앨런의 옷에서 추출된 DNA 프로파일은 여전히 사건 해결의 핵심 단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리사 티커 수사반장과 그녀의 팀은 가능한 모든 단서를 추적하겠다는 결심으로 더 넓은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샤론 앨런이 수년에 걸쳐 수집한 정보와 새로운 수사 기법을 바탕으로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들의 이름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비드 보리드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보리드는 니키의 시신이 발견된 버려진 건물 근처에 살았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폭행을 포함한 문제적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2년 사건 당시 23세였던 그는 이미 포식자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그의 행위 중 다수는 지역 당국의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불안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으며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들과도 연결된 적이 있었지만
니키 사건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경찰은 기록과 증언을 신중히 분석한 후 보리드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니키의 옷에서 추출된 DNA 프로파일과 비교하기 위해 DNA 샘플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법의학 기술은 너무 강력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보리드는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2017년 11월, 결과는 경찰의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보리드의 DNA는 니키의 옷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으며 보리드를 사건 현장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샤론 앨런에게 데이비드 보리드가 니키 앨런의 살인범임이 확인된 것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긴 싸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가족을 파괴한 비극과 연관된 이름과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은 깊은 고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딸의 생명을 앗아간 남자가 거의 30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선덜랜드의 경찰과 지역 사회에게 보리드의 신원 확인은 정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초기 수사의 중대한 실패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범죄자가 오랜 기간 정의를 피해가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니키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데이비드 보리드를 둘러싼 수사는 마침내 그를 향해 좁혀졌지만 그의 체포와 재판은 고통스럽고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앨런 가족에게 마침내 종교를 제공하고 선덜랜드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한 유죄 판결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반드시 뒤따라야 했습니다. 2018년 4월, 당시 55세였던 데이비드 보리드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된 이번 수사는 그의 과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났습니다. 보리드는 문서로 기록된 포식자적 행동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폭행을 포함했습니다. 수년간 무시되었던 그의 행동은 지속적인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보리드의 체포는 앨런 가족과 선덜랜드 지역 사회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년간 희망을 잃었던 지역 주민들은 샤론이 이 사건을 유지하게 한 촉매제로서의 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엄청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거부한 회복력과 결단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샤론에게 보리드의 체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리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니키의 기억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고 그녀의 이야기가 모성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선덜랜드는 이 사건의 영향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보리드의 이름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배신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정고 순수한 생명을 파괴한 남자가 아니라 수년간 니키와 잠재적인 다른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의 실패를 반영했습니다. 샤론은 딸의 유산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이루어진 진실의 이야기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니키 앨런 사건의 이 단계는 데이비드 보리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선덜랜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어머니의 굴하지 않는 결단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리드의 체포는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샤론 앨런에게는 정의를 향한 길고 도전적인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결과를 피한 보리드는 이제 그를 책임지게 하려는 단호한 사법 시스템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샤론에게 재판의 모든 청문회와 새로운 세부 사항은 상반된 감정이 혼재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보게 된 안도감과 딸을 잃은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고통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니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라고 비극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덜랜드 지역 사회는 니키의 살인범이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샤론에 대한 지지를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투쟁은 늦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라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리드가 계속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의 치명적인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이 진전되면서 니키 앨런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역 비극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범죄의 파괴적인 영향을 상기시키는 보편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샤론에게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니키의 기억에 대한 약속이자 여전히 답을 기다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샤론에게 있어 법정에서의 모든 청문회와 재판 절차의 모든 단계는 잃어버린 딸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그녀의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외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법정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이 엄청난 무게와 함께 재검토되는 감정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보리드에 대한 재판은 2023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니키 앨런의 잔혹한 살인 사건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정의를 향한 싸움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보리드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포식자적 행동을 부각하는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재판 중 보리드가 범행 당시 23세였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학대를 포함한 장기간의 문제적 행동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기소의 핵심은 니키의 옷에서 발견된 DNA로 이는 보리드를 사건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또한 그의 심리적 프로파일을 제시하며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행동 패턴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니키의 시신이 발견된 버려진 건물 근처에 거주했던 그의 위치는 사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보리드가 니키를 어떻게 버려진 건물로 유인했는지와 그녀가 겪었던 폭력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들려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그의 책임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며 수십 년 동안 정의를 피해온 남자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유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니키 앨런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그녀의 가족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종결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리드는 니키 앨런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수십 년간의 불확실성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샤론에게 이 판결은 승리였지만 씁쓸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 형벌이 비록 정의를 상징하지만 어떤 처벌도 니키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니키의 기억은 존중받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떠나며 샤론은 더 많은 가족들이 진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감동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정의는 더디었지만 결국 찾아왔습니다. 니키의 이야기가 다른 엄마들과 아빠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키 앨런 사건은 단순히 해결된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끈기의 교훈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한 어머니의 결단력의 증거입니다. 선덜랜드는 이 비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니키의 유산은 진실을 향한 투쟁이 가장 큰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억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우리 채널에서는 피해자들의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화면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에 빠져보세요.